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2021 실적 시즌 옥석 가리기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1분기 영업이익 9조 3,80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증가했고 LG전자도 가전사업 독주에 힘입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달성한 LG화학을 비롯해서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한화솔루션 등 석유화학 4개사 역시 모두 올해 1분기 깜짝 실적을 예고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등 금융지주도 1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지주사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어닝 시즌에 자동차, 디스플레이, 철강, 금속에 주목하는 가운데 오늘 야인스톡에서는 앞으로 남은 1분기 실적 시즌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목요일에 야인스 리턴즈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박동기 전문가님 그리고 김덕호 FA님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실적 시즌에 대한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요일에는 2부에서도 종목 진단 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들 함께하고 계실까요? 쫄보님, 사과머리 한보람 외쳐주시네요. 그리고 승빈님, 그리고 주미영님, 준호님 이름도 보이고요. 돌멩이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미소님 요즘 장 재미없어요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이 조금만 더 지나간다면 다시 한번 좀 재미있는 장이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본인들의 포트들, 앞으로 종목들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꼭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준추 님도 종목 올려주고 계신데 2부에서 종목 진단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승빈 님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야인스톡 출발해 볼게요. 자, 1분기 실적 시즌 현재 진행 중입니다. 주요 기업들이 계속해서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 가운데 깜짝 실적을 발표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박동기 전문가님, 지금까지 이제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 뭐 앞으로 할 기업들도 굉장히 남아 있지만 일단 베스트 3를 꼽는다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베스트 3를 뽑아오라고 지금 숙제를 주셨는데 네. 너무 많아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원래 우리가 요번에 지금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FM 가이드에서 한 230개 정도 주요 기업들 실적 전망치를 보니까 평균을 내보니까 지금 105%인가 나온다고 100%가 넘는다라고 벌써 한 달 전에 예고가 돼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사실 중에서 이게 3개만 꼽으려니까. 예. 그런데 지금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200%, 300% 맞아요, 나오는 게 막 맞아요. 수두룩해요, 지금. 네. 예, 조금 전에도 지금도 막 속보가 올라오는 게 유한양행 1분기 영업이익이 기저효과로 인해서 몇 퍼센트, 1194%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새 종목 꼽으라 그러면은 이거 네. 못 꼽죠.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실적 발표를 할 때 뭘 봐야 되냐면은 네. 조금 전에 이제 깜짝 실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통 우리 서프라이즈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각 증권사나 FM 가이드처럼 이렇게 이런 데서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전망치를 내놓죠. 요번에 실적이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 나올 거야. 전년 대비해서 몇 % 올라갈 거야, 빠질 거야. 전망치를 이제 내놓죠. 내놓는데 전망치보다 훌쩍 뛰어넘는 게 서프라이즈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오늘 LG화학 같은 경우, 그쵸. 예, 예상치는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게 이제 서프라이즈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흑자 전환. 작년에 적자였는데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이 이제 되는 흑자 전환 요 자체만으로도 주가는 급등, 이제 특히나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쪽 가면은 네. 죽었다 살아난다 막 이런 표현까지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흑자 전환되는 것도 주가 상승에 상당히 좀 모멘텀 이벤트가 되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상 최고, 이게 또 요번에 뭐 이거 타이틀 못 달면은 바보 취급받을 정도로 다 앞에 붙어 있어요. 사상 최대, 역대 사상 최대. 사상 최대 막 이게 맞아요. 계속 다 나오죠.
이번에 지금 너무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턴어라운드, 한참 우리가 얘기하는 턴어라운드, 실적이 전반적으로 쭉 낮아지다가 딱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이제 턴어라운드 변곡점이 나오는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적 발표할 때 통상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인데 이번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하면은 지금 실적도 실적이지만 향후의 실적 전망치를 어떻게 보느냐. 반도체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할 때 실적 예상치를 내놓고 어느 정도 내놓고 있는데 2분기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멘트들을 사실 더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 결국은 숙제를 세 종목을 꼽으라고 그랬으니까 저는 지금까지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 중에서 세 종목을 꼽으라 그러면 네. 자, 첫 번째는 LG화학, LG화. 그리고 두 번째는 투산, 그리고 세 번째는 현대제철 이렇게 꼽을 수 있겠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거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LG화학은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그 예상치 대비해서 전문가들이나 또는 정권사 예상치 대비해서도 훨씬 더 잘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사상 최고치도 타이틀 달고 나왔죠. 투산은 확실하게 턴어라운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제철은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종목. 이거는 작년 1분기에 너무 안 좋아 적자였다가 이번에 흑자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번 베스트 세 종목으로 꼽으라 그러면 이렇게 한번 세 종목 꼽아보겠습니다. 자, 그 많은 것들 중에 힘들게 베스트 3를 꼽아 오셨는데 이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고 그러면 전문가님 이렇게까지 이번에 실적이 깜짝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았던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기저효과. 기저효과. 작년 1분기에 너무 안 좋았어요. 그렇기는 했죠. 예, 작년 네. 1분기에 너무 안 좋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실제로 아니 한 분기 실적이지만 이렇게 좋았던 적이 있었던가 아무리 기저효과로 이제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오히려 이게 산업 그러니까 각 기업들의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업 담당자들의 이제 좀 뭐 기대감 이런 게 반영이 되면서 뭐 선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즘 조선주 보면 한참 그런 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배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미리 발주를 내놓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반영이 선사들의 돼서. 예, 지금 반영이 돼서 수주가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죠. 네. 그래서 같이 맞물려 가지고 해온 운임이라든지 이런 거 올라가죠. 따라서 배 만드는 가격 성과 막 올라가죠. 막 이렇게 선순환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네네. 예,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워낙에 다 같이 힘들었기 때문에 올해 조금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있었지만 기대보다도 더 많이 잘 나온 것 같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FA님께서는 베스트 3 좀 뽑아보셨어요? 일단은 이제 실적이 왜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나오는가를 좀 면밀하게 보신다면 네네. 일단 뭐 큰 흐름으로는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활성화가 됐죠. 활성화된 시장의 수혜를 누려갔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워낙 이제 악재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 악재에 대해서 반발력으로 다시 이제 회복을 턴어라운드를 했던 부분들 이제 이 부분은 앞서서 이제 박동희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다시 이제 그러면 이제 악재가 다시 됐으니까 이 악재가 반발 매수된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 그대로 산업이 축소가 됐을 때는 이제 산업이 다시 정상화 될 거다 이 기대감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또 많이 있고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가지는 그 부양 효과들을 나타났을 때 견인되는 효과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확장됐기 때문에 더 매출이 좋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보실 때 전년 대비로 보는 게 중요한 산업이 있고 오히려 분기 대비로 봤을 때 그게 중점이 더 값어치가 부각이 되는 업체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결국은 그 실적 부분들의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나오는 것이 전년 대비 어닝 서프라이즈에 과연 이 기업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도 한 번 더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는 작년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네네. 올해 뭔가 대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300%막 이렇게 성장을 한다 하지만 그렇죠. 근데 막상 이 기업이 앞으로 조금 더 시장이 단기적인 지난 한 해 동안의 수혜에 불과했다라고 하면은 올해 축소가 되겠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 수혜주 부분들을 접근을 하실 때 코로나 수혜를 봤던 업종들이 한시적인 업종을 보는 업체인지 아니면 정말 장기적으로 시장이 유지가 가능한지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이제 종목들을 조금 나열을 좀 해보자면 아무래도 LG전자를 조금 말씀드릴 것 같은데 LG전자는 이제 가전 부분에서는 뭐 사랑의 LG라고 늘 얘기를 하듯이 가전 소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이제 리하우스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인테리어를 완전히 개념을 바꿔버리면서
거기에 집을 맞는 가전을 이제는 공급을 했죠. 네. 그 전략이 통하다 보니까 LG 같은 경우에도 가전 부분이 많이 올라왔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가전 부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타났었죠. 근데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에 또 중대한 결단을 하나 내린 게 있습니다. 바로 MC 사업부에 대해서의 어느 정도의 그 사업을 좀 정리를 하는 그런 모션들을 먼저 취했다는 것을 보셨을 때는 이미 그 정리를 했다라는 그 상황만 보더라도 그간에 굉장히 발목을 많이 잡았던 그 사업부에 대한 의견의 축소가 이미 반영이 됐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자연스럽게 이것이 1분기 실적에 조금 더 연결해서 1분기뿐만 아니라 후행되는 효과들도 더 나타날 수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이제 1분기 때 우리 계속 이 스마트폰 하겠습니다라고 해버렸던 순간이면은 아마 1분기에서는 조금 더 자금이 좀 더 공격적으로 투여가 되기 때문에 다소 2분기, 3분기 때 또 다시 부담으로 또 잡히는 역할이 됐겠죠.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어떤 전환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집중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포지션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조선주들이 굉장히 실적이 좋아졌죠. 실제로 수주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쵸. 근데 이번에 이제 수주가 들어온 영향들이 왜 많이 들어왔냐? 일단 중국에서의 중국에서가 만들었던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뭐 평형수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문제가 또 많이 있었고 또 이제 설비의 노후화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서 친환경적인 어떤 그 처리 과정에서의 그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수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수에즈 운하가 막혔던 배가 누구 거냐?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일본의 이마바리 조선소 밑에 있는 쇼웨이 기센이 선주사였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너희 그런 식으로 배 만들지 마라라고 대만의 에버그린이 굉장히 많이 지금 질타를 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배상 책임도 그쪽에 넘어가면서 오히려 악재를 다른 나라가 받으면서 우리나라가 호혜를 받게 된 거죠. 뭐 예전에 6.25 전쟁 때 일본이 한국에 전쟁 터진 거는 천우 신조, 하늘이 돋고 신이 도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조선 부분들은 일본의 이런 악재가 우리나라에게는 천우 신조에 영향이 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이거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회자를 좀 됐던 종목이죠. 뭐 SO일입니다. 아. 사실 이제 정유사 중에서 지난 4분기 때도 마찬가지로 정유사 중에서 흑자 전환을 굉장히 탄력적으로 냈던 업체 중 하나였고요.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린다면은 레깅 효과가 지금도 계속 꾸준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유가 감사를 하지 않아도 지금 더 산업 수요가 더 빠르게 공격적으로 늘어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레깅 효과에 대해 이제 활용 첨정이 됐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김덕후 FA님께서는 LG전자, 대우조선해양, SO일까지 이제 베스트 3 그에 대한 이유까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서 박동기 전문가님께서 꼽아주셨던 LG화학, 두산 그리고 현대제철 왜 베스트 3로 꼽으셨는지 좀 이유도 이제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좀 모멘텀들이 있었을까요? 네, 자, LG화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까지 잘 나올까? LG화학 먼저 한번 보죠. 네. LG화학이 이렇게까지 잘 나올까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정권사에서도 사실 이렇게까지 잘 나올 그러니까 1분기 영업이 1조까지 나올 줄은 그러니까. 전혀 예상을 못했다라는 거죠. 이 LG화학은 알았을까요? 우리가 그만큼 할 거라는 걸. 회계 담당자들만 알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있으면은 실적이 좋다 이런 게 이제 나오죠. 두 개죠. 하나는 뭐냐면은 석유화학 시황이 이제 꽤 좋았다라는 거죠. 석유화학 관련되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롯데케미칼이나 흐름이 다 괜찮죠. 금호석유라든지. 그게 이제 석유화학 시황 자체가 좋으면서 이제 마진이 이제 높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했는데 LG화학에서도 이제 뭐 그래도 요즘 워낙 뭐 전기차 배터리 쪽에 얘기가 이슈가 되고 있지만 가장 큰 본업은 또 화학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거에다가 플러스 전기차 부분 이제 분사가 됐지만 이 부분도 동시에 지금 실적이 양대 축이 좋아지니까 1조까지 실적이 지금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흐름도 이제 100만 원이 고점이었었는데 차트를 지금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이 100만 원이 고점이었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또 100만 원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죠. 오늘 차트 흐름을 본다 그러면 오늘 강하게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100만 원 돌파에 대한 이제 또 도전이 나오게 될 테고, 이 100만 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텐데, 네. 어쨌든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오겠다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두산인데, 두산이 이제 지주사 두산이지 않습니까? 그 아래로 두산중공업 있고 또 그 아래로 두산 인프라코어, 뭐 두산 밥캣 등등 이렇게 있는데 말 그대로 참 혹독한 구조조정을 작년 했고 돈 되는 거는 뭐 다 팔다시피 뭐 내놓고 뭐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조정을 강력한 구조조정을 이제 거치면서 이제 투산 자체 실적도 1분기 실적이 400% 이상 증가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0% 이상 증가한 데다가 이제 자회사들 조금 전에 얘기했던 투산 박해, 투산 인프라, 투산 중공업 이쪽 전반적으로 뭐 흑자 전환이 되거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200~300% 증가하거나 실적이 좋아졌죠. 그래서 이제 극적으로 아마 투산그룹 자체가 턴어라운드가 지금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목도 역시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주가가 상당히 급등세로 지금 돌변이 되는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그 흐름 자체가 뭐 직전 고점 돌파 나오고 최근에 뭐 기세가 지금 아주 무섭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 종목도 보면은 큰 흐름상 보면은 여전히 지금 과매도권이에요. 예, 주가가 이게 벌써 뭐 한 10년 어찌 보면은 또 20년 가까이 지금 뭐 조정을 받은 10년 가까이 지금 조정을 받은 이런 지금 형국이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작년에 코로나 나오면서 저점을 찍고 오히려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구조조정을 강하게 하면서 지금부터는 아마 좀 중기적으로 반등세가 꾸준하게 이어져 오지 않을까 예,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 현대제철인데 네. 뭐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종목 중에 하나죠. 현대제철은 말 그대로 최근에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의 최대 수혜주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작년 1분기에 적자가 나왔는데 이번에 극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죠. 그것도 큰 폭으로 흑자가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뭐 HMM과 함께 코스피에서 그냥 가장 잘 나가는 종목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도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이 뭐 일봉으로 보면 꾸준하게 지금 일봉상 흐름 부분은 이 자리가 지금 2만 원대로 지금 저점을 지금 그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큰 흐름으로 볼까요? 그래서 지금 아마 현대제철 들고 계신 분들은 행복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도대체 어디서 팔아야 되나?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2만 원부터 해서 6만 원까지 올랐는데 3배 올랐는데 이게 지금 더 갈 수 있을까? 근데 지금 큰 월봉 흐름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2000년, 2010년, 2011년 잘 나갈 때 어디까지 갔었냐면은 15만 원까지 갔었어요. 예, 14만 원, 15만 원대까지 갔었는데 네. 요번에 저점이 얼마까지 나왔냐면은 12,000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게 코스닥 테마주도 사실 10분의 1토막 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현대제철이 지금 10분의 1토막이 났거든요. 14만 원에서 12,000원까지. 네. 과매도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지금 월봉 흐름 보면은 주가가 반등이 세게 들어오는데 요 분위기가 조금 더 월봉 기준으로 보면은 당분간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당분간이 아니라 조금 쉬었다 가더라도 지금 요 패턴으로 놓고 보면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세 종목 LG화학하고 투산, 현대제철 한번 세 종목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FA님께서는 앞서서 LG전자, 대우조선해양, S-OIL 꼽아주셨는데 채팅창 보니까 S-OIL을 좀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자, 앞으로 좀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 일단 이제 지금 이제 실적 장세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해서 접근을 했다가 또 물리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 저평가가 된 종목이라고 접근했는데 실제로 평가가 절하가 돼버린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S-OIL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말씀하셨던 분들이 뭐 이렇게 몇 년 동안 물려 계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몇 달 동안 물려 계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지금 이제 한동안 오랫동안 이제 고생을 하다가 어느 정도 주가가 조금 원금 이상을 회복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기술적으로는 좀 비중 축소를 하는 게 맞죠.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 좋은 종목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모른다면 이미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온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소재거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가가 점점 떨어지겠죠. 이미 어느 정도 소재가 반영됐다. 추가적인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은 단기간에서는 조금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는 실적들, 즉 우리가 뭐 유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왜 이미 유가 자체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그런 사태들이 나왔기 때문에 유가 그러면 플러스만 전환해도 그만큼의 수익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플러스로 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레깅 효과가 커지니까 그만큼 버퍼가 짧을수록 이익은 극대화가 된다는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다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이 가능한 모멘텀들이 많이 나왔죠. 결국은 우리가 석유 제품들을 많이 지금 소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산업재라든가 화학 제품들이 많이 나가니까 케미칼들이 또 다시 실적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급등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철강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들도 그만큼 소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겠죠. 자, 그러면 이 철강들을 이제 단순히 철판들만 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용접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른다든지 이런 기자재 부분들도 뒤따라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모멘텀만 쫓아가더라도 사실은 손실폭을 최대한 좁히고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오히려 이제 너무 낮은 컨센서스를 잡은 종목들이 많았었죠. 특히 작년 3분기, 4분기 때 그리고 여기 다시 1분기 넘어갈 때 컨센서스를 보면은 1분기 때는 컨센서스를 엄청나게 높여놨습니다. 근데 작년 3분기, 4분기 때 너무 컨센서스를 낮게 잡아버리다 보니까 네네. 너무 빨리 반영됐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 못 갈 거다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 갑니다. 근데 사실은 훨씬 더 가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악재를 통한 그 재조명들이 나왔다는 것을 보셨을 때는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충분히 내 체력보다 좀 비중이 높다. 그러신 경우에는 수익을 이뤄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적인 접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베스트 3를 꼽아 주셨는데 반대로 이 종목은 좀 아쉬웠다 하는 것도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아쉬웠지만 2분기, 3분기 앞으로 좀 괜찮다 하는 것도 좀 있을까요, 혹시? 사실 이제 아쉬웠던 종목이라고 하면은 뭐 나이스 같은 종목이죠. 이미 나이스. 이제 나이스가 지금 한 달 동안 내내 지금 주가 지금 계속 지금 축포를 쏘아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종목이었나 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네. 사실 나이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나이스 평가 정보는 먼저 반응을 했는데 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된 얘기 말고는 딱히 또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가 또 계속 하락을 했던 상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아마 이 종목을 1년 넘게 가져가신 분도 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실적이 조금 좋다 하더라도 뚜렷한 어떤 이제 모멘텀을 시장에서의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잘 없다 보니까 좀 아쉬웠다 네. 정도로 말씀드릴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뭐 이니시스나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 또 최근에 다시 주가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제 좀 장기간 동안에 그 기다리지 못했던 분들이 또 매도를 또 하시다 보니까 또 아쉬움에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금융주와 조금 거리가 있지만 어느 정도 연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뭐 신용평가사라든가 이런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좋아도 물리신 분들이 또 제법 계시다 보니까 여기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결국은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그만큼 어떤 실적에 대비를 했을 때 또 접근을 충분히 보신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하신다면은 다소 이제 투자자분들의 체력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내 종목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미 네. 마이너스 15% 이상 지금 손익이 났는데 여기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대비를 한다. 이때는 결국은 이제 그 체력이 불편할 때는 비중 관리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량 매도를 하실 때도 손절가를 반드시 정하시고 가셔야 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 1분기 실적 시즌 끝난 게 아닌데요. 이제 남은 종목들, 남은 기업들 중에 좀 이 종목 기대해봐도 되겠다 하는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전문가님? 글쎄요, 지금 나올 만큼은 이제 서프라이즈는 다 나왔을까요? 나와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제 코스닥하고 물론 이제 중소기업들 이제 5월달 가면은 이제 또 이제 실적 발표가 계속 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아마 그 중소형주들은 지금 이렇게 코스피만큼 이렇게 강한 그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을 내놓는 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경기를 민감하게 타는 뭐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뭐 태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지 지금 IT 쪽 뭐 반도체 장비나 이런 쪽은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나온다는 게 지금 예상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기대되는 종목보다도 네. 저는 이번에 지금 그 이제 작년 말 올 초 가장 그 히트를 치고 있는 HMM하고 아이고, 네. 동국제강하고 아이고, 두 종목이 얼마나 실적이 잘 나오나 좀 궁금하다. 궁금하고 한번 또 실적 발표했을 때 주가가 또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관심이 가요. 그러네요. 예. 네. 그래 HMM이 이게 HMM 같은 경우는 사실 부끄럽지만은 들고 있는 사람은 제가 2만 원에 팔았어요. 왜냐하면은 네. 이게 작년 3월 달에 저점이 얼마였었냐면 2,000원대였어요. 2,200원, 이미 많이 2,300원이에요. 올라왔을 때긴 하네요. 2만 원까지 오면 10배가 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4만 원까지 20배 오르는 거는 솔직히 부끄럽지만 상상을 못 했죠, 이게. 그런데 또 앞으로도 더 갈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실적이, 지금 이제 해운 BDI 지수, 이제 해운 지수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실적은 잘 나올 거로 보여지는데 지금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이게 월봉 흐름으로 보면은 또 사실 이게 옛날 현대상선 아닙니까? 현대상선이거든요.
또 잘 나갈 때도 있었어요. 그러네요. 잘 나갈 때도 20만 원, 30만 원 갈 때도 있었는데 네네. 이게 2천 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제 4만 원까지 한 거의 20배 가까이 지금 올라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주식을 하면서 4, 50배 올라오는 종목 만나기 힘든다라는 게 사실 만나기 힘드는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또 지금 이제 동국제약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종목도 이렇게 지금 갈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이게 끊임없이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과연 이제 실적이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적자에서 흑자가 나왔다 그랬죠. 네. 물론 동국제강 좀 후판 쪽이기 때문에 조선 쪽하고 좀 민감하게 밀접하게 좀 관련이 돼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그만큼 이제 잘 나올지 한번 좀 일단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본다 그러면 이제 효성그룹주 아, 이번에 잘 나간 종목도 그쵸. 그래서 실적 기대 많이 받았죠. 네 많이 받고 그 이제 그만큼 주가가 이제 효성 삼총사 삼형제, 효성화학, 효성 TNC, 첨단 소재 그래서 이제 1분기 실적 기대치를 지금 보고 있는데 예상치가 지금 차트에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아주 뭐 우리가 막 이렇게 주가 랠리를 지금 펼치는 것만큼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이제 100% 이상 나오고 하는 영업이익이 뭐 이렇게 좋게 나오는 것은 지금 맞는데 그래서 과연 이번에 지금 실적이 나왔을 경우에 또 어느 정도 나올 것이며 나왔을 경우에 주가 반응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효성화학 같은 경우 이 종목도 꾸준하게 많이 올랐어요. 네. 예,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실적 발표가 이제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주가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또 효성 TNC도 마찬가지고 효성 첨단 소재까지 전체적으로 효성그룹들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오히려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잘 나오더라도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FA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종목 좀 기대하고 계실까요? 일단 그 박동인 전문가님께서 HMM이랑 동국제강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두 개 합친 종목입니다. 페노션입니다. 결국 채광 만들려면은 아이고, 네. 채광석 그쵸, 움직여야죠. 그쵸. 네, 근데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부각이 좀 덜 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HMM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발틱 운임 지수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이제 건자재 그러니까 원광석 같은 그러니까 광석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부분에서 이제 그 운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보통 이제 컨테이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해 컨테이너 지수를 또 많이 쓰기도 합니다. 뭐 이제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독일 컨테이너 지수를 쓰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이제 운임료 자체를 오르는 그 추세를 많이 언급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거론이 됐던 발틱 운임 지수, BDI 지수를 많이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지금 이제 BDI 지수를 제가 지금 5년간의 그 동향을 지금 제 차트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운임료가 정말 역대 최고죠. 이미 코로나 때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운임료가 완전히 저점을 또 찍게 됐었던 상황에도 이 당시가 이제 운임료가 굉장히 저렴했었죠. 뭐 운임료가 뭐 410달러 정도 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2,950달러. 그러니까 지금 운임료만 벌써 거의 4배 가량이 지금 올라가 버린, 4배, 5배 가량이 지금 올라가 버린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이런 운임료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말씀드린다면 결국은 이제 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페노션 같은 종목들이 과감하게 조금 선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좀 재밌는 종목들을 또 말씀드린다면 아무래도 뭐 후성 같은 종목들, 이제 화학 소재 관련된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후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프레온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해저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탄소 배출권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얘기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권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격이 굉장히 최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47유로가 지금 톤당 47유로가 지금 넘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한다면은 앞으로의 어떤 냉매 부분들 그리고 중국과 유럽 향해 되어 있는 어떤 그 2차 전지 관련된 전해질 부분의 소재 부분들을 조금 만들어내는 실적들이 조금 더 파이가 커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이제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성창기업 지주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뭐 이건 산업, 성창기업 지주, 이제 목재 가격이 굉장히 원목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수혜를 또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뭐 마찬가지로 이제 이건 산업도 그렇지만은 뭐 성창기업 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서 제가 진단을 했던 뭐 풍산이랑 거의 차트가 지금 유사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인테리어 열풍 속에서 이번에 또 미국의 전역에 한파가 닥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이제 그 반사적인 수혜가 또 다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 보신다면은 오히려 이제 목재 그러니까 원목 나무 자체가 자라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는 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이런 반사적인 수혜가 굉장한 또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야인스톡에서는 1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분석을 해봤고요. 야인스톡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10시 37분 지나가고 있고요. 뉴욕 증시 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 강하게 반등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현재 0.39% 상승, S&P 500은 0.7%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나스닥도 1% 가까운 상승세 0.9% 오르면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의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뉴욕시가 7월 1일부터는 전면 개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빌드 블라시오 시장은 식당과 체육관, 미용실, 아레나 등을 7월 1일부터 전면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소규모 극장은 여름에 재개장할 수 있고 브로드웨이는 9월까지 재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의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도 오는 7월부터 미국 내의 모든 직원의 사무실 근무를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또 재택근무가 마무리되고 뉴욕의 여러 가지 미국의 여러 가지 재개장되는 부분들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자, 전날 애플과 페이스북이 깜짝 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서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 계속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미국의 시장 호황으로 인해서 올 1분기 매출 수입이 코로나19 훨씬 오래전이었던 2년 전의 규모를 웃돌았다고 말했는데요. 1분기 수입은 9% 증가하면서 51억 달러를 기록했고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또한 캐터필러도 분기별 순이익은 2.87달러로 예상치를 1달러 가까이 앞지르면서 이 경기 회복으로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입 또한 예상을 웃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폐장 후에는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 상무부는 1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연율 6.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6.5%였는데요. 거의 비슷한 수치를 기록을 하고요. 미국 경제는 3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55만 3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상치였던 52만 건보다는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지난주보다 또 1만 3천 건 줄어들면서 3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의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분위기 살펴볼까요? 캐터필러는 현재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1%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쉐브론이 현재 다우에서 쉐브론이 1%, 1.6% 상승입니다. 나이키 1.3%, 맥도날드 호실적과 함께 1.2%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리고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까지 모두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에서는 노르지안 크루즈 현재 5%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페이스북 역시나 5.85% 급등입니다. 또 제네럴 홀딩스도 5%대 상승 보여주면서 S&P 500에서 많은 급등하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나스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의 5.88% 상승세와 함께 AMD가 현재 0.5% 상승이고요. 애플도 0.8% 올라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퀄컴도 5%대, 컴캐스트도 3% 가까이 올라가고 있네요. 이제 뉴욕 증시 분위기 좀 좋게 출발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봤습니다.